사람들이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플래그 블루라는 그런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죠. 여기가 아메리칸 플래그 블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링컨 기념관 반사연못입니다.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이제 지저분했던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거를 이제 올해가 미국의 건국 기념일 250주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데 여기 이제 색깔이 아마 이 색깔이 미국의 성조기 색깔을 우리가 흔히 아메리칸 플래그 블루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모양입니다. 색깔을. 이런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좀 여유 있게 커서 그런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미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건축이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백악관의 대형 볼륨을 이름 건설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참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국가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공공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이상한 현대물 짓지 말고 좀 고전적인 그런 거를 짓도록. 한국의 공공건축물 보면 심각한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유리건물로 지어가지고. 이런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은 오늘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사람의 시간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시간 길이가.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 시간 길이가 굉장히 긴 사람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시간이 길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같은 것이 몇십 년 몇백 년 앞을 이런 보고 짓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이제 고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보죠. 국가라는 것이 상징물이 있으면은 돈을 이런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아메리칸 플래그 블루로 이렇게 인조 호수가 이렇게 여러분들 반사연못이 오염물질도 제거되고 녹조도 제거되고 뭐 얼마나 이런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7월 4일 이전에 아마 공사를 마치는 것 같은데 이 국가의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확실히 미감각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미적 감각이. 이런 데를 잘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이런 데 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그죠? 이걸 이제 오늘 본 겁니다. 이게 아메리칸 블루. 그 다음에 이제 또 타임라인을 따라 쭉 내려가 보니까 찰스 국왕이 이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국빈 방문을 한 거죠. 이분이 2년 위네요. 찰스 국왕보다도 2년 위인데 영국의 찰스 3세네요. 48년생 77세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 79세입니다. 79세. 그 다음 타임라인을 이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생겼어요. 젊은 날에는 아주 미남이더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들들 가운데서 어떤 막내 베런이 아주 정확하게 아버지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부부가 같이 살면은 두 분이 연령 차이가 20년인데 거의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같이 늙어가거든요. 오늘 또 보니까
이 사진이 멋졌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치 있는 사진을 13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9세고 멜라니아 여사가 올해 56세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은 21년 했네요. 21년을. 기자가 아주 잘 잡았네요. 사진을. 본인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겁니다. 훌륭한 대통령. 이걸 본인이 직접 올렸네요. 13시간 전에. 여기는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가장 업적을 많이 남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램 링컨, 러시모어산이 아마 남부에 어디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 상징적인 거죠. 내가 모든 카드를 다 쥐고 있다. 이거는 이란을 두고 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내가 카드를 다 쥐고 있다. 또 보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이 장면을 잡은 부분을 오늘 올려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AI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세 사람은 익숙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JD 벤스, 마르코 루비오. 이분은 또 여러분 그냥 쿠바에 살아야 되는 거죠. 쿠바에 이런 쓰레기통 기니고 살았어야 될 건데 아버지가 현명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쿠바 공산혁명 바로 이전에 아마 1957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마이애미로 왔기 때문에 오늘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는 거죠. 두 사람 중에서 앞으로 누가 차기 대통령 후보에 선출될지는 아직도 미정이죠. 루비오도 상당히 똑똑하더구먼요. 아주 준비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상이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대항해 시대 때 할 때 남아프리카에 그냥 머물기로 결정한 그 후손들은 그냥 남아프리카에 살게 된 거죠. 위그노의 이런 프랑스의 탄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북미 대륙을 갔지 않습니까?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그런 사람들 후손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들이 어디에 살기로 결정하에 나서 다음에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 예를 들었던 피터 드러크 교수 같으신 분도 1930년대 후반때 여러분 이미 히틀러가 결국 유럽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때리치고 여러분 영국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미국 정치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지?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니까 한 사람은 더그 버금 노스다코타 주지사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크리스티안 노먼 약간 무리를 이렇게 벗은 옷을 벗던 사우스다코타 전 주지사고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장관인가 했죠. 국토안보부 장관. 내칠 줄 알았는데 이름 또 중용에 쓰네요. 아메리칸 방패의 특별 특사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을까 물러났는데도 사람을 중용에 쓰고 이 사진에 이 5명의 여러분들 자기 측근 중에 한 명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용병술인 거죠. 내가 니를 잘랐지만 내가 니를 버린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보고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내용들을 한번 소개한 겁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다시 포스팅한 걸 보게 되면은 미국의 민주당에서 집권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남북 국경을 무한정 풀어가지고 밀 입국자를 미국에 많이 이름 들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줘가지고 영구히 미국의 좌파 진영이 권력을 쥐는 그런 것을 구상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밀 입국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투표권을 줘 가지고 자기 정당이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름 쓰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면 좌파는 승리하는 즉시 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부자이기도 하지만 선악 개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비난을 무릅쓰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미국의 민주당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이 테이블이 뭘 이야기합니까? 텍사스의 바이든 행정부 때 290만 명의 여러분들 불법 밀입국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텍사스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150만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면은 영구히 이런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겁니다.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의 불법 남부 국경을 통해서는 불법 유입된 불법 입국자가 150만 명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몇 표 차이로 이겼습니까? 플로리다에서 140만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150만 명의 불법 입국자에게 민주당이 이런 권력을 잡고 저는 딴 것보다도 한 국가의 이름들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나 대통령이 자기 국경 관리를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책임감 있는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조지아주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입국자 수가 65만 명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몇 표 차이로 이겼습니까? 11만 5천 표 차이로 2024년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이 트럼프를 이름 깔 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봐라 이야기죠. 딱 딴 거 볼 필요 없고 국경 관리하는 능력을 보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처럼 저런 미국인을 위해서 미국의 보통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냐 이야기죠.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이름들 불법 입국자를 엄청나게 불려들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서 이름들 호텔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불법 이름들 투표권을 주게 되면 그냥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악에 대한 열망이 있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고 정의와 부정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그래야 자신을 구하고 번영할 수가 있는 거죠. 네타냐후가 여러분 4월 14일 날 홀로코스트 추념일에서 한 이야기는 정말 뼈아프지만 역사를 관통하는 진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유럽인들은 선악 개념을 잃어버렸고 선악 개념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정체성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유럽의 어떤 충고도 받아들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선악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사기 조작 이런들 판을 치더라도 전부 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게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 트럼프 노선의 이름들 동조해 가지고 맨날 이런 기사들 쏴 불리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도 들어있겠지만 트럼프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뭘 본인이 수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앞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이민자 추정 인구하고 트럼프가 여러분들 표 차이로 이긴 거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권력을 영구히 잡겠다.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시면은 이런 거 한번 보고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딴 것보다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는 투자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투자 방송을 보시면은 예, 이 투자 방송을 이게 이런 분리돼서 나가면은 시사 문제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지? 예,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